자, 이게 이제 미국은 그래서 뭐냐면 증세를 못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그냥 입 서비스로 예? 크로마니나 증세할 크로마는 아예 그러잖아요. 증세해야 되는데 하지 못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서머스도 그러니까 증세를 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다음은 이제 한국입니다. 한국이 우리가 관심 있는 건 한국이니까요. 한국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더 심하죠. 부동산 카르텔 사회니까 고인물 사회고요. 예? 이유가 어쨌든 간에 민주당 정권에서 자산 가치 상승은 더 빨리 일어났고요. 제가 과거에도 보여드렸죠. 예? 김대중 노무현 정부,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자산 가치 증가가 소득 증가보다 더 빨리 진행됐다고. 당시에 유동성이, 세계 유동성이 많이 풀렸던 어쨌든 간에 결과가 그렇다 이거예요. 예? 결과가. 예? 그러다 보니까는 집 없는 사람은 갑자기 벼락거지 됐으니까는, 예? 거기에 그러니까는 분노의 투표를 한 거고, 그 결과가 윤석열이라는 구구 괴물을 그러니까 탄생시킨 겁니다. 예? 탄생시킨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망조로 가는 나라가 그러니까 사실 딱 그 전형적인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 엘리트들의 정치 실패의 결과물인 거예요. 정치 엘리트들의.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 보게 되면은 예? 자산의 증가 속도가 끔찍하잖아요. 끔찍하잖아. 예? 자산의 증가 속도가.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자산의 증가 속도가 22배에서 24배나 더 많다는 거. 예? 특히 코로나 팬데믹 2년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에 돈은 엄청 풀렸는데 그 풀린 돈의 한 20% 정도만 땀 흘려 일하는 실물 경제로 가고 나머지는 다 자산 시장으로 갔다는 거. 예? 참 끔찍한 거죠. 대부분 돈들은 누가 가느냐?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또 이용했다는 거. 예?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불평등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 어떤 소득으로 보든, 근로소득으로 보든, 예? 토지자산 소득으로 보든, 배당 소득으로 보든, 어떤 소득으로 보든 간에, 예? 그렇다는 거. 예? 이거였어요. 가계부채는 GDP 대비 쫙 올라가다가, 최근에 좀 윤석열이 또 떨어졌다고 좀 자랑하고 앉았는데, 떨어진 게요. 제2금융권에서 저축은행 이런 데서 저소득층한테 돈을 안 빌려줘요. 안 빌려, 돈 빌리기가 힘들어졌어. 왜? 돈 빌려줬다가, 이거 해소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줄어든 거야, 이거요. 요즘 이거 이미 제가 그랬잖아요.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그러니까는 가계 그러니까 자산이 부동산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가계 부채가 지금 이제 2200조가 넘은 거 아닙니까? 2200조 원이요. 이 증가 속도를 봐보시라고요. 증가 속도를 그림으로 되게 보시게 되면은 저기 270.6조가 언제냐면요. 외환위기 터져긴 이후고 754조 원이 언제냐면요. 금융위기 터졌을 무렵이고요. 1500, 한 40조 되는 1538.9조가 언제냐면요. 문재인 정권 출범할 때. 예? 그래가지고 2218조로 이제 2256조가 문재인 정권 끝날 때 딱 기록한 시기입니다. 자영업자 1인당 소득하고 임금 노동자 1인당 소득하고 비중을 보게 되면은 문재인 정권 때 40%가 붕괴됐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게 현실이에요. 평균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이게 현실입니다. 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얘기 안 해도 대출은 그러니까 1000조 원이 넘었다는 얘기는 벌써 들었을 겁니다. 예? 1000조 원이 넘었다는 얘기는요. 자영업자 대출이요. 거기다 자영업자 대출 중에서 다중채무자가 70%가 넘어요. 다중채무자는 뭡니까? 그냥 여기저기서 다 빌리는 거잖아요. 견디기 위해서요. 예? 그러니까 자영업자 대출도 얼마나 취약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부채라는 것은 결국은 고금리에서 그러니까 이게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청년층은 룸펜 프롤레타리아가 되고 있죠. 예? 룸펜 프롤레타리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구전이제도 전락하고 있죠. 우리 한번 봐보세요. 매년 있는 최저임금 인상 가지고 누가 싸매요? 중소상공인하고 저임금 노동자하고 싸움하고 있죠. 쌈을 붙이고 있죠. 심지어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그러니까는 예? 저기 차별화시켜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야만사의 모습입니다. 야만사회. 약자와 약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이 MZ 세대들이 예? 자기보다 더 약한 예? 약한을 소위 성소수자라든가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이러는 사람들 공격하고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들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을 그러니까 공격해서 그걸로 위안을 받고 앉아 있죠. 그래서 구구 전의제로 전락하고 있는 예? 이런 모습들. 예? 근데 한쪽에서는 뭐냐면 특권이 세습화되고 있죠. 경제력이 세습화되고 있고요. 예? 이게 뭡니까요? 이건 굉장히 반인간적인 사회죠. 반문명적인 사회고 반사회적인 모습이죠.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 태행들이죠. 예? 이건 공동체 붕괴의 징조입니다. 공동체가 지금 제가 볼 때 낡은 집이 완전히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과거에 했던 얘기인데 영세 자영업자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대립하게 하는 나라는요. 이건 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야만사회예요. 야만사회입니다. 자, 자영업자 대출이 아까 보여드렸죠.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043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 1% 연 이자면 얼마입니까? 10조 4천억 원이죠. 곱하기 0.01 하면 되니까요. 10조 4천억 원입니다. 이자가요. 1% 연 이자가요. 그렇죠? 지금 한국은행에서요. 소위 그 취약 부문에 지원해주는 과거에 중소기업 그러니까는 한테 그 특별 금융으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금융중개 대출 지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현재 한 40조 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금리는 뭐냐면 2%로.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3.5%잖아요. 그거보다 더 낮은 2% 금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지금 자영업자들 대출금리 몇 퍼센트 됩니까?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예? 거기에서 1%만 이자율을 낮추게 되면은 10조 4천억 원이 세이브가 된다 이거예요. 이자 비용이요. 예? 근데 23년도 올해 최저임금 대상자가 몇 명으로 추정을 하냐면요. 344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344만 명이요. 344만 명이 올해 시간당 임금이 9,620원이지요. 만 원이 되려면 380원이 부족하지요. 그 380원을 올려준다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 달이면은 약 209시간을 계산을 하죠. 한 달을 우리가 근로시간으로 가면요. 209시간이요. 이걸 12개월을 만약에 여기다가 곱하게 되면요. 1년에 어느 정도가 돈이 더 나가는 거냐면 3조 3천억 원이 채 안 나갑니다. 최저임금 대상자를 지금 현재 올해 최저임금 대상자를 1시간당 만 원으로 올려주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냐? 3조 3천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근데 자영업자들한테 이자를 1%만 낮춰주게 되면은 10조 4천억 원이 세이브가 되죠. 이거 맞바꿔주면은 자영업자들 거부할 이유 없죠. 이자 비용 10조 4천억 원 줄이고 자기가 채용하는 거니까 최저임금 노동자들 만 원으로까지 올려준다 이거예요. 그럼 비용이 3조 3천억 원 더 나간다 이거예요. 이거 맞바꿀 용이 없습니까? 맞바꿀 용이 없냐고요. 훨씬 남는 장사잖아요. 이자 10조 4천억 원 세이브 되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PD님 생각해볼 때. 예? 그렇죠? 최저임금 받는 분들은 9,620원 가지고 요즘 물가를 가지고 이거 사실 진짜 힘들잖아요. 예? 점심 한 끼 먹으려면 요새 8,000원, 만 원 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데 만 원 올려주고 3조 3천억 원 더 비용 나가고 이자 10조 4천억 원 줄여주면은 이거 바꿀 의사가 없냐고요. 있죠? 이거 제가 과거부터 하던 얘기거든요. 예?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한국은행에 대한 이용할 권리가 국민들한테 있다 그랬잖아요. 예? 국민들이 사실은 집단적으로 신용을 보증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안화폐, 법정화폐를 찍어서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현재 금융중개 대출 지원제도라는 게 있어요. 현재 40조 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 특히 있잖아 보수 정권에서 주로 이걸 늘려왔었어요. 민주 정권에서 이거 활용도 잘 안 해. 예? 기준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 2%로요. 지금도 현재. 이것도 확장해가지고 확장하면 이자 낮출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는 게 해결하게 되면은 노동자들이 임금 최저임금 받은 돈도 쓸 게 아닙니까? 그 돈을 왜 약자끼리 싸움을 해야 되냐고요. 예? 최저임금 노동자들 9,620원 가지고 요즘 물가 가지고 살기 힘든 거 알잖아요. 자영업자들 왜 최저임금 대상자하고 싸움을 해야 되냐고요. 그렇죠? 이거 제가 과거부터 하던 얘기입니다. 이거 싸움하니까 사회는 갈수록 야만화가 되지죠. 자기보다 약자만 찾아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죠. 저 위에 강자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위에서? 저 개돼지 새끼들. 싸움들 잘하고 있네. 이러고 앉아있겠죠. 네? 자, 정부에서는 돈 안 쓰겠다고 하고 있죠. 한국형 재정주칙 하면서요. 이 관리 수지를 마이너스 3%로 인해서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없습니다. 관리 수지로 하는 나라들. 재정 수지를 관리 수지로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어요. 관리 수지 통계가 아예 없습니다. 통합 수지하고 기초 수지는 있어도. 거기다가 법률을 하겠다는 거? 지구상에 없어요. 채무 60%는요, 유로존이 도입한 건데, 그 이유는 제가 과거에 얘기했죠. 왜 60%로 했냐면은, 유로존은 어떤 나라입니까? 단일 통화를 도입한 나라잖아요. 중앙은행을 다 개별적인 중앙은행이 아니라, 하나의 중앙은행으로 통일을 한 거잖아요. 통화 정책을 못 쓰는 거잖아요, 개별적으로요. 그러다 보면 개별 국가들이 어디에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까? 정부가 돈을 쓰는 재정 지출에 유혹에 빠질 수가 있죠. 근데 단일 통화 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가가 안정돼야 되잖아요. 근데 개별 국가들이 막 정부가 재정으로 막 돈을 중앙은행은 없었다고 해가지고 네? 개별적으로 정부에서 재정 지출을 늘려보세요. 물가가 위협받을 게 아닙니까? 그래서 출발 시점에 한 60%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하면 동결을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60이라는 수치가 이론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출발 시점에 보니까 한 평균 60% 되니까는 거기서 우리가 가능하면 이건 동결시키도록 재정을 그러니까 통제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단일 통화를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래서 이게 된 거예요. 이거를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무슨 단일 통화 쓰는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이 있는 나라잖아요. 독자적인. 예? 우리나라한테 맞지도 않는 얘기이고 관리 수지를 쓰는 나라가 없어요. 지구상에. 국제 기준도 아니고요. 법률 이것도 국제적으로 없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제가 그랬죠. 우리나라 모피아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누구냐? 검찰인 거야. 정치검찰들. 행정고시에서 제일 자기들이 우수한 인재인데 재경부 기재부 공무원들이 행정고시 출신 중에서 저 사법고시 본 애들이 쟤네들 엄청난 권한을 누리고 앉아있는데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해가지고 엄청난 돈 벌고 앉아있고 저기 퇴임하고 나서도 우리가 왜 쟤네들보다 왜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우리가 대접을 못 받고 살아야 돼? 해가지고 하는 짓거리들이야 이게 지금요. 예? 자기들이 정부 재정을 완전히 통제하겠다 이거예요. 돈을 통제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돈을 통제하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정부에 600조가 넘는 돈을 지네들이 그러니까 통제하게 마음대로 대통령도 못 건드리고 국회의원도 못 건드리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런 참 한심한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게 민주주의의 수준입니다 지금. 예?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이거 봐보세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정부의 재정 관리 통계치예요. GDP 대비 관리 수지 봐보세요. 빨간 박스로 해놓은 거. 2009년하고 2020년 이후를 빼놓고는 마이너스 3% 이내에서 다 관리가 됐잖아요. 근데도 국가 채무는 계속 증가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추경호가 얘기한 대로 마이너스 3% 이내에서 관리가 돼도요. 국가 채무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국가 채무 관리하고 싶으면은 저항 관리하고 싶으면은 제가 볼 때는 그 관리도 굉장히 웃기는 기준이지만은 관리하고 싶으면은요. 분모인 GDP를 늘리든지 아니면 분자인 채무액을 재정 적자액을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GDP를 일부러 안 올리는 정부는 없잖아요. 보수 정권이거든 민주당 정권이건 간에요. 많이 못 올리는 거지. 실력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분자에 있는 재정 적자액을 줄여야 되는데 재정 적자액을 줄이려면요. 수입보다 지출을 수입보다 지출이 커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지금 추경호는 뭐냐면 지출을 줄이는 거 아니에요. 지출을 줄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더 위축되죠. GDP가 더 쪼그라들죠. 더 악화가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수입보다 지출이 크면은 수입을 정부가 이건 이만큼은 써야 되겠다. 600조 써야 되겠다 했으면은 600조를 그러니까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정부가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대표적인 건 뭐예요?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그 증세를 해야 되죠. 증세를 해야 되는 거야. 그거 안 하니까 우리나라는 작년도에도 우리나라는 뭐냐면 전 세계 대부분 나라가 채무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액 비중은 GDP 대비 줄어들었어요. 왜? 우리나라는 GDP가 쪼그라들었으니까 작년에. 네?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이자가 증가하면서 이자 부담이 확 증가했어요. 1%가 넘었어요. 작년에 1.4%로요. 예? 그럼 결국은 우리나라도 수입을 늘려야 되는 거야. 수입을 늘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음 정권에서는요. 저는 꼭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정부 조직을 바꿔야 되는데 기재부 있잖아요. 이름 바꿔야 됩니다. 뭘로? 공공금융부로 바꿔야 됩니다. 재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영어로 public finance를 번역한 거라 했잖아요. public finance를 우리말로 순수하게 번역을 하면 뭡니까요? 공공금융이잖아요. 공공금융이잖아요.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그럽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가 생산활동인데 생산물 자체가 사회적 생산물이라는 얘기다. 모두가 함께 생산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생산한 것을 이제 배분을 해야 되는데 1차적인 배분은 어디를 하느냐? 사회적 몫을 먼저 떼어내죠. 그리고 나머지를 개인들 간에 배분을 하죠. 개인의 기여에 따라서요. 그 개인의 배분은 시장에서 하는 거고 사회적 몫은 어디로 갑니까요? 정부로 들어가는 거죠. 그 사회적 몫은 어디에 사용되지는 거예요? 첫째는요. 그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생산활동에 기여를 했으니까는 거기에 따라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생산을 만드는데 기여를 했으면 나도 최소한의 죽지 않고 살 만큼 배분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그 사회에서 기여를 할 이유가 뭐가 있고 못하라 그 사회에서 살아요.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최소한의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 만큼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 써야 되는 거죠. 둘째는 뭡니까? 자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개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도 해야 되고 치안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투입을 해야 되죠. 사회 몫을요. 그게 우리가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회적 몫을 가지고 우리가 뭘 만든 겁니까? 중앙은행을 만든 거잖아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돈은 그 가치를 누가 보증한 거랬었어요? 정부가. 정부가 뭘로요? 정부의 경제력. 정부의 경제력이 뭐예요? 바로 이 사회 몫이잖아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몫은 누가 만든 거냐고.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같이 만든 거잖아요. 거기 세금을 떼어낸 거잖아. 그러니까 국민은 뭐냐면은 그 사회 몫에서 일부를 그러니까는 최저 생계를 위해서 배분받을 권리가 있고 그게 소득인 거고 또 그 다음에 중앙은행을 만들었으니까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법정화폐, 불안화폐를 이용할 권리가 있는 거죠. 금융에 대해서 기본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 만들 때, 영란은행 만들 때, 영란은행 설립 목적에다가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영어로 그대로 썼잖아요. Promoting the public good. 공공선을 촉진하고 Promoting benefit of our people. 우리 인민의 혜택을 촉진하는 중앙은행은 이걸 위해서 만든 거라 이거예요. 공공선. 모든 인민의 혜택을 위해서. 이걸 위해서 중앙은행 만든 거예요. 이걸 위해서 돈을 찍어낸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이제 그러니까 결정되는 건 뭡니까? 정치 영역이잖아요. 우리가 세금은 조세 법정주의라고 하잖아요. 법은 정하게 돼 있잖아요. 법은 어디서 합니까? 입법부. 대통령이 그러니까 발의할 수 있죠. 법은요. 그러니까 선출 권력들이 정하는 거잖아요.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이게 정치 영역이죠. 1인 1패 원리가 결정하는 민주주의 원리가 결정하는 정치 영역이잖아요. 이게 죽어버리면 뭐만 남습니까?
시장만 남죠. 시장은 뭐예요? 철저하게 불공정한 영역입니다. 돈의 힘이 지배하는 곳이거든요. 시장은 철저하게 돈의 힘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예? 돈 많은 사람과 돈이 적은 사람과 공정한 게임이 될 수가 없어요, 시장에서는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삼성하고 중소기업하고 어떻게 공정한 게임이 되죠? 사업자금 빌리는 데 속에서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는데, 예? 교수하고 학생하고 돈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어요? 똑같이. 교수가 훨씬 더 싸게 더 은행을 접근할 수 있고 학생들은 은행 접근도 못하지요. 철저하게 불공정한 게임의 공간이 시장입니다. 시장만이 존재하게 되면요. 이건 야만 사회가 돼버리죠. 불평등의 사회, 세습 사회가 돼버리죠. 영국 애들이 기가 막힌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시장과 더불어서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영국이 그러니까는 만든 자본주의가 300년 이상 지금 이렇게 가는 이유가 정치하고 시장은요, 민주주의하고 시장은 서로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반대가 되는 측면 같죠? 근데 이게 어느 하나가 없으면은 상대방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일종의 뭐냐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밤은 없고 낮만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밤은 없어요. 낮만 있어요. 24시간이 낮이에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낮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집니다. 낮이라는 단어는 밤이 있기 때문에 낮이라는 단어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자라는 것은 여자가 있기 때문에 남자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정반대되는 것이 같이 존재해야지만이 하나의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작동을 하는 겁니다. 자연 원리가 그렇고 인간 세상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시장을 통제를 하죠. 그렇잖아요. 이게 야만의 사회로 전락하니까. 예? 민주주의는 뭡니까요? 1원 1표가 지배하는 것을 1인 1표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통제를 하는 거잖아요. 불평등을 개선하고. 그렇죠?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든 거예요. 견제와 균형으로서. 시장이 없는 민주주의는 이것도 지속 불가능하죠. 소위 현실 공산주의가 실패한 게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가 시장 영역, 제가 이제 와이프하고 저기 동네 산책할 때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예? 내가 어떨 때는 저기 지방에 강연 갈 때도 있거든요. 근데 강연 갈 날이 다가오게 되면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이제 피곤하고 그러니까는 꾀가 생기고 좀 이제 내일 지방 가야 되네.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이제 농담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 가서 강연료 받고 그러니까 돈이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고. 자본주의라는 것이 돈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잖아요. 예? 근데 공산주의는 그거를 없애버린 거죠. 그걸 약화시켜버린 거죠. 예?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영역, 시장 경제하고 중앙은에서 찍어내는 돈의 힘 때문에 전통적인 경제보다 엄청난 경제적인 번영이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시장만 있었어 봐요. 야만 사회가 돼버렸지. 예? 민주주의가 없으면 시장이라는 것은 지속이 불가능합니다. 야만 사회가 돼가지고 폭동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벌써 다 엎어져 버리죠. 예? 민주주의만 과잉돼 보세요. 시장은 없고. 그것도 사회가 정체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참 기가 막힌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회 혁신을 이게 바로 산업혁명의 원동력에서 하는 이유가 대영제국의 원동력에서 하는 이유가 그 이유인 거고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서구 사회가 민주주의하고 시장이 상호 균형과 견제를 통해 가지고 같이 공진화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현대 최고 복지 사회를 만든 거죠. 그러다가 민주주의가 약화되면서 시장은 금융자본에 의해서 지배가 되어지면서 돈의 힘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면서 민주주의가 더 약화되어지고 그러면서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야만화가 된 거죠. 예? 이거를 과거에 우리가 똑같진 않지만은 비교할 수 있는 게 세계 대공황인 거예요. 세계 대공황 때 그래가지고 그게 붕괴됐잖아요. 그 불평등이 너무 심해졌다가 붕괴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루즈벨트가 개혁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현대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 시스템이 그때 다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하루 8시간 노동제, 예? 최저임금제 도입, 사회보장제 도입 다 그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다음에
고소득자한테 증세를 하고, 예? 지금 이거 못하면요. 지금 이거 못하면은 미국은 붕괴됩니다. 붕괴되어져요. 피nom고 붕괴되집니다. 이건 역사의 법칙이에요. 대한민국 붕괴되집니다. 자, 그래서 정부 역할을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공공금융부를 바꿔야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재정이라는 것을 네이버나 이런 데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단어가. 행정활동 당연히 포함되죠. 재정이요. 그 다음에 공공정책을 시행을 하죠. 그럼 이거에 필요한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돈을 조성을 해야 되고 돈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게 이게 재정의 역할이에요. 이게 정부 역할이고. 그렇죠? 바로 이 공공정책 시행. 공공정책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라 쓰세요?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계에 필요한 소득을 제공하고 금융을 지원하고, 예? 이런 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공정책에는요. 그게 바로 영란운영 설립 목적인 공공선, 인민 모두 혜택. 이거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정이 아니라 금융부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 되는 거니까요. 기재부가 아니라 공공금융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 재정이라는 것이 이런 뜻이라 이거예요.